예,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들어오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방문을 끝마치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21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늘이죠. 연대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 먼저 하고요. G20 참석한 내용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최상병 특검 첫 기소가 나왔습니다. 142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 윤석열, 이종섭 등 12명에 대해서 무더기 기소가 나왔네요. 특검이 기소하면서 권력형 범죄다. 윤석열이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이게 수사 개시 142일 만이고요. 최상병이 사망한 지 이제까지 나온 걸린 시간이 2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예. 기소까지 2년 4개월, 앞으로 재판까지 보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왜 권력형 범죄냐면 최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모두가 외면한 건 아닙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열심히 수정을 했죠. 그 가운데 박정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윗선 윤석열이 경로를 하면서 수사의 외압에 가해졌고, 이것이야말로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하고 외압을 해갖고 하는 권력형 범죄다라고 특검이 이유를 밝히면서 윤석열, 이종섭 등 12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가장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판 21세기에서 가장 나쁜,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극악한 카르텔을 저는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군대의 카르텔을 저는 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징병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장병들이 그 젊은 나이에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런데 군대 카르텔을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망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소위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마저도 묻힐 수 있다라는 이 군대 내 카르텔 범죄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실체 규명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가 조작 카르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에 예. 다 김건희가 얽혀 있다고 의심이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일단 특검이 기소한 부분은 임종 전 사령관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사실 이번에 기소 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20살 장병이었거든요. 해병대에 간. 사실 우리 이웃의 아들일 수도 있고 나이의 자녀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때 집회 굉장히 많이 나가고 다 같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진실을 밝혀주기는커녕 그걸 이제 자기 부하를 구명하려고 숨기려고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일단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주주의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만행이 마치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리고 법을 초월해서 뭐 해도 되고 뭐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도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비상식적인 전횡을 3년 동안에 그동안에 그자들이 벌였던 전횡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최상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도, 어떤 수사에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은 뭐 공정한, 엄중한, 신속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언적인 원칙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독립성을 침해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제외하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도록 위에서 압박을 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고 심지어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목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더 항명죄로 또 보복 기소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어서 정말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개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경로까지 했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아까 예.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병 병사가 사망한 요 사건을 두고도 이
본인들의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이 경로까지 이어졌는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가 되어 있지 않고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던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경로를 했다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142일 동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명 기소를 한 거. 이제까지 기소가 한 번도 없다가 첫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VIP 경로설에 그걸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었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는 지금 특검은 일단 결론을 내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을 할 수 있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발언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당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고 이때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이 이 외압의 결정적 단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만 끝인 게 아닙니다. 예. 이 외압이 한번 뭐 제대로 검토해봐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이 상황에서 끝까지 수사 결과를 지켜내려고 했던 박정훈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적으로 보복을 가한 거예요.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장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강문,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 이런 게 다 있었다고 특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최상병의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사실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권이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예. 결국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억울하게 이 최상병의 죽음도 묻혔을 것이고 수사외압 의혹도 규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사령관이나 사단장입니다. 제가 사령관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왜 임성근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구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령관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술을 마신 거를 본 것 같다라 이런 사람들의 증언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거기가 안 못 들어간 것 밝혀졌어. 같습니다. 아마 예. 특검이 기간 내에 그래도 재판에서 유죄를 얻어내려는 혐의점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런 거 본 것 같은데요. 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제대로 됐더라면 어땠을까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추가 기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12명 기소된 그 명단을 보면요. 진짜 놀라운 게 다 국방부 사람들이에요. 국방부가 한 사람 지키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요 혐의들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이렇게 기소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 외압에 대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되면 전부 다 풀려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국방부가 일사불란하게 경로 한 번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로 그 있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처음부터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이 사건이 퍼져나왔을 때 대통령 경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였냐면 대통령실 회의에서 최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자꾸 정황이 드러나자 그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직 소식을 듣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게 했냐 이런 질책성 당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달 만에 이종섭 전 장관 질책한 사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을 이 취임 2주년 회견에서 했지만 그 같은 달에 대통령실에서 또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면 최상병 얘기는 사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까지 12명이나 기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씩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런 증언 같은 것도 우리가 진실을 알기 어려웠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입장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거짓말로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묻고 싶냐면 우리 해병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하는 일에 대해서도 격려를 하고 혐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누가 우리 군에 들어가서 충성을 하고 싶겠냐? 어떤 부모가 이 대한민국 군에 우리 자녀를 맡기고 보내고 싶겠냐라는 말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 경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당연한 그런 수사 과정을 거쳐서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최 해병이 왜 사망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인 채로 2년 4개월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예.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이런 일각에서의 분석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이 수사 외압 혐의가 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 혐의를 인정받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있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요. 증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또 제대로 조사가 되기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입을 맞춰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최상병 특검 사실 윤석열 정권 때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대해가지고 이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 부분 지냈습니다. 지금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영향이 불안해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자칭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것인가 예.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보수 정당의 대표들이요, 그래도 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군장병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어느 순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 지키기만 나서지 억울하게 사명한 우리 군 장병과 그 장병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는 사람들 서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러 차례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외압 행사의 목적 부분이 일단 기소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에 약간 이 기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정확한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녹취록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이종호 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변호사 간의 녹취가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이 임성근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를 할 거다. 해병대 별 4개를 우리가 만들 거다. 이런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변호사가 그럼 위에서 지켜주려고 했던 건가요? VIP 쪽에서?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들이 리을을 하네 라고 하면서 맞췄던 그런 녹취록도 우리가 드러나 있는데, 이 통화에서 나온 이 사람들 모두 해병대 출신입니다. 뭐 경호처도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이 단초가 된 게 뭐였습니까? 그 멋쟁 해병 단톡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럴 때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도 아니고 삼부 체크가 뭐 삼부 토건 체크도 아니고 무슨 있지도 않은 골프장 골프장 3부라고 했죠. 뭐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지금 그 내용들이 서서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정확한 증거까지 나와야지 이 사람들 이런 거짓말에 대한 증언, 정말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최 해병을 죽음의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 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병특검 수사 기간이 무한정은 아니고 28일입니다. 종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개입을 왜 했는지 동기, 그다음에 고의성 이런 네. 것을 이제 그동안으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그 공소유지의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외압 행사의 목적 부분이 공란이다. 목적이.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법부에서는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 부대변인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볼 때 여러 가지 상으로 상당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장 기각된 거는 굉장히 아쉬운데,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그동안의 증언이라든가 증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왜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게 김건희의 지인들과 뭐
연결이 되는 거냐, 김건희가 화를 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재판에서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또 하나가 그 구명 로비에 대한 의혹이 기소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명 로비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 있는 게 김장환 목사인데요. 김장환 목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뭐 출석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이제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정황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 임성근 사단장의 아내가 요 기독교 뭐 김정환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김정환 목사는 누구냐라고 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김건희와 뭐 무슨 성경 공부를 해준 사이라던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무슨 정신적인 치유를 해준 사이라던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독 이 최혜병 사건, 김건희와 정말 직접적으로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정말 수사를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게시국의 관련자들이 계속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라고 하는데 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아마 소환하는 데 있어서 특감이 노력은 했으나 결과를 좀 얻지 못한 부분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일부 목사, 일부 그 기독교계의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왜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냐면은요. 최상병 사망 사건을 제가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와,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혹시 아닌가 굉장히 한탄스러웠는데 제가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누구냐면 박정훈 대령님도 뵀었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님을 응원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응원을 하느냐. 본인의 가족들이 군에 가서 의문사 사망을 하거나 굉장히 억울하게 사망했던 분들이 박정훈 대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은 이미 사망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박정훈 한 명을 지키고 수사외압 이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세상을 먼저 떠난 나의 아들과 나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가족은 이미 그렇게 갔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앞으로 지켜볼 거고 그런 점의 측면에서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을 내려주셔야 된다. 그것이 현재 군대에 가 있는 군 장병과 군 장병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구명로비 관련해서 여러 개신교계 인사들이 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8일까지거든요. 특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라도 신병 확보의 의지라든지 뭐 이제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기소가 이루어질까요? 추가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사건에 비해서 1.5배에서 4.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각이. 예. 특히 최혜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임성근 전 사당장에 대해서만 발부가 됐고 이종섭 국감장관을 비롯해서 기각률이 90%에 이릅니다. 다 이제 안 된 거죠. 구속영장이 예. 기각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권력형 외압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넉넉하게 여유롭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그 정황 증거를 다 들여다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각률도 90%에 이른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한다거나 그럼 기소에 대해서 좀 재판을 진행한다던가 라는 모든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것을 또 너무 이 지금 혐의자에 대해 편에 서서 너무 좀 빡빡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지금 기소된 12명 보면 다 구속돼도 모자를 파네. 맞습니다. 예, 10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9건이 기각됐다. 제가 거듭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군대 문제만 나오면 우리나라 남성분들 할 말 많은 거 알죠? 예. 그리고 아들든 엄마들 특히 할 말 많은 거 알죠? 물론 딸든 엄마들도 그렇지만 이게 군 장병의 사망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군 장병 전체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해보려는 사람한테 뭐 항명을 해가지고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특검에서 발표했듯이 한 사람 윤석열 한 사람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아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조직적 범죄인데 이걸 만약에 법원에서 느슨하게 판결하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군 장병들이 분노를 하겠습니까? 저는 내란 숙의 재판만큼이나 이 재판을 우리가 맞습니다. 주목하고 있고 정말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